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감정들, 침묵 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리적 현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관계의 이면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내면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표면 아래에서 서서히 쌓여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갑자기 잊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심리적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묻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서 전해오는 것은 평온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압박이고 혼란이며 내면의 불편함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온전한 평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불안함이 그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최근 무언가가 그 내면의 이동을 촉발했습니다. 기억일 수도 있고 이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 혹은 삶이 잠시 조용해졌던 순간, 더 이상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었던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든 그것은 여러분을 다시 그 사람의 의식 안으로 강하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물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특히 밤에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생각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그 사람은 불편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일시적인 거리가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멀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깨달음은 부드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할 때,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상을 즐기려 해도 감정적으로 단절된 느낌이 들 때, 침묵이 어떤 대화보다도 더 크게 들릴 때, 그 사람은 오랫동안 회피했던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같지 않다는 것, 아무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 감정적 편안함을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그 인식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는 이런 심리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합니다. 이 긴박감은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도 옵니다.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자존심이나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어. 항상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내 일관성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침묵도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가 충분히 길어지면 영구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심리적 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 침묵은 여러분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명확함이 필요했던 순간에 소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정직함이 더 의미 있었을 때 회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 당시 침묵은 더 쉬워 보였습니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제의 환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피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이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내담자들에게서 관찰하는 패턴입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열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통제를 잃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노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표현 대신 위축됩니다. 소통 대신 미룹니다. 감정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시된 감정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심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직면되지 않은 것은 결국 삶의 패턴, 결과, 그리고 상실로 외부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감정적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이 감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반응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는 어떤 논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돌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란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명확함을 받지 않으면서 무한한 감정적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그 사람에게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내심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심에 같은 것을 돌려받지 않으면서도 주었던 여러분의 감정적 가용성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역동은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의 상실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단지 여러분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 판단받는 느낌 없이 주었던 관심. 이제 그 사람은 모든 연결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적 유대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 인식은 두려움과 함께 후회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망쳤나? 그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나? 노력을 보여주기에 너무 늦게까지 기다렸나? 이 질문들은 조용한 순간마다 반복됩니다. 특히 현재의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들과 비교할 때, 그리고 아무것도 같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것이 긴박감이 자라는 지점입니다. 갑자기 더 사랑스러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곧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이의 감정적 문이 완전히 닫힐 수도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방식으로 큰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감정적 이동 속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같은 애착을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종류의 끝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내밀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변명 없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너무 늦었을 것이라는 두려움, 여러분이 더 이상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그 사람은 망설입니다. 메시지를 생각하고 지웁니다. 마음속에서 절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대화를 리허설합니다. 그동안 내면의 감정적 무게는 계속 쌓여갑니다. 이것은 변화의 보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신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이제 명확하게 보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감정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순환 안에서 감정적으로 갇혀 있지 않습니다. 느리더라도 내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된 기억들을 새로운 렌즈를 통해 다시 재생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아닌 상실의 렌즈로 여러분의 노력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같은 것을 동등하게 돌려받지 않으면서도 이해를 보여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기억들이 그 사람에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또한 불편한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존재를 요청했습니다. 일관성을 요청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절반 정도는 만나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들은 극단적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연결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은 그 필요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대신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물러나는 것에 결과가 있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감정적인 결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였고, 이제
여러분 사이의 거리 속에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감정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덜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함은 이제 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혼란이나 감정적 의존에서 작동하던 여러분의 버전이 더 이상 아닌 인식에서 작동하는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사람은 또한 오랫동안 회피했던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책임. 말한 것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회피된 행동에 대한 책임, 그 회피에는 결국 가시적이 되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고치거나 구하려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 불확실성보다 자신의 평화가 더 중요한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관계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접근은 감정적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책임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이 만들어낸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어려운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혼란과 일관성 없음, 감정적 불확실성을 견뎠던 여러분의 버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버전은 경험, 성찰, 그리고 감정적 성장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는 다른 누군가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같은 형태로 available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은 두려움과 성찰의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연결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머물렀고,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많이 견뎠던 여러분의 버전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버전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인식과 감정적 압박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은 의도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행동, 감정적 존재감, 그리고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 없이 연결은 서서히 거리로 녹아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진화했습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경계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확실성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차이를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이 변화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아직 멈춰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은 인식하고 있지만 완전히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적이지만 완전히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찰하고 있지만 완전히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간극이 바로 그 사람이 안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더 이상 그 간극 안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밖에 있습니다. 감정적 불확실성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명확한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예전 형태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혼란 속에서 기다리기를 멈추고 명확함으로 살기 시작하면 역동은 있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교훈을 실시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했던 것처럼 대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만으로는 일관성이 보호하지 못한 것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성찰, 후회, 그리고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성장, 명확함,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두 상태 사이에서 거리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삶에 기다리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뒤로 당기기 위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이미 변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란 속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